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고 그 특수상대성 이론 중에 첫 번째 동시성의 상대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동시성의 상대성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계속 관성좌표계, 관성계란 말을 쓰는데 다시 정의를 하자면은 관성계, 즉 관성좌표계란 건 이런 거였어요. 관성의 법칙을 만족하는 좌표계, 즉 관성의 법칙을 만족한다는 것은 정지해 있거나 등속도 운동하는 좌표계를 말하는 거죠. 즉 그 관성계에서 한 관성계에서 일어난 동시적인 일어난 사건이 다른 관성계가 볼 때는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것이 뭐냐면은 동시성의 상대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시성의 상대성을 이해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건이 중요했습니다. 어떤 두 관성계에서 바라볼 때 똑같은 사건이 뭔지, 그리고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상대적인 사건이 뭔지, 그 사건만 잘 구분해도 되게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는 뭘 배울 거냐면 우리가 첫 번째 배웠던 특수상대성 이론의 현상이 뭐다? 동시성의 상대성이었다면 두 번째, 오늘 세 번째, 두 개, 세 개를 같이 배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시간지연이라는 특수상대성 이론의 현상, 그 다음에는 뭐다? 길이 수축이라는 또 특별한 재밌는 현상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어렵지 않겠죠 여러분? 잘 따라오면 쉬워요. 이 특수상대성 이론 현상은 계산이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라 생각이 어렵기 때문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특수상대성 이론 다루기 전에 뭘 할 거냐면은 용어를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관성계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 할 때 많이 쓰는 물리량들을 정의하는 겁니다. 관성계는 관성의 법칙을 만족하는 좌표계, 즉 모든 물체, 사람도 그렇고 모든 물체마다 고유한 좌표계를 가질 수 있겠죠. 그 고유한 좌표계가 존재하는데 그 좌표계가 특히 뭐다? 관성의 법칙을 만족한다. 그럼 그게 관성계였습니다. 그럼 관성의 법칙을 만족한다는 것은 뭐다? 정지해 있거나 뭐다? 정지해 있거나 등속 운동하는 좌표계겠죠. 오케이, 이해되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또 뭐를 이해해야 되면 두 가지를 또 이해해 볼 거예요. 첫 번째, 고유 물리량. 고유 물리량이 무엇인지, 그리고 상대 물리량이 무엇인지를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수업할 때 이 고유 물리량, 상대 물리량에 대해서 되게 계속 언급할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정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유 물리량이 뭐냐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고유 물리량은 뭐냐면 한 관성계에서 측정한 같은 관성계에 있는 대상의 물리량, 같은 관성계에 있는 대상의 물리량, 이런 거겠죠? 자, 내가 정지해 있어요. 그럼 옆에 친구가 정지해 있습니다. 그럼 같이 정지해 있기 때문에 그 친구의 관성계, 나도 관성계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똑같이 정지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친구의 물리량, 그 친구의 시간을 측정했을 때 그 친구의 시간은 고유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의 시간을 측정하면은 그것은 고유 시간이고, 근데 나랑 내 친구랑 똑같은 속력을 가지고 운동하고 있다. 그럼 그 친구가 나의 시간을 측정하였을 때도 고유 시간이 되겠죠. 같은 관성계, 똑같은 속력으로 움직일 때, 또는 뭐다? 같은 관성계에서 움직이게 되는 이걸 보고 우리는 같은 관성계에 있는 대상의 물리량을 측정했다. 그럼 그 물리량은 고유 물리량이 되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같이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정지해 있는 사람을 볼 때, 그럼 똑같은 관성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물리량도 뭐가 된다? 고유 물리량이 되는 거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상대 물리량이 있어요. 상대 물리량은 말 그대로 상대적으로 보일 수 있는 물리량을 말하는 거거든요. 한번 봅시다.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상대 물리량 이런 거예요. 한 관성계에서
한 관성계에서 뭐다? 측정한 다른 관성계에 있는 대상의 물리량. 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정지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우주선을 타고 정지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정지해 있는 사람이 우주선 안에 B라는 사람이 우주선 안에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 C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 C라는 사람은 속력 V 뭐 0.8c 정도로 아주 빠르게 움직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때 우리 이제 물리량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자, A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가지는 시간이 있고 B라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 가지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C라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 가지는 시간 같은 물리량이 있겠죠. 그럼 자기가 측정한 자기 자신의 물리량은 무조건 고유 물리량이겠죠. 내 자신 거니까. 이해되시죠? 오케이. 근데 다른 관찰자를 보았을 때 그 관찰자가 나랑 똑같은 관성계냐 나하고 다른 상대적인 관성계냐에 따라서 물리량이 달라져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A가 측정한 B의 물리량 은 고유 물리량일까요? 아니면 상대적인 물리량일까요? 자, A도 정지해 있고 B도 정지해 있죠. 그럼 정지해 있다는 것은 같은 관성의 법칙을 만족하고 있는 상태인데 속력이 똑같기 때문에 즉 속력이 0이라고 정지해 있기 때문에 같은 관성계겠죠. 그럼 이때 A가 B를 측정했을 때 B의 시간, 뭐 B의 길이 이런 것들은 뭐다? 고유 물리량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같은 관성계에 있는 물리량을 측정했을 때 우리는 뭐다? 고유 물리량입니다. 자, 그럼 다시 말하면 뭐냐면 A와 B는 어떻게 보면 같이 운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지 상태로 같이 운동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때 한 좌표계에서 이 A와 같이 운동하는 대상, 물체의 물리량은 싹 다 뭐다? 고유 물리량이 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같이 운동하는 상태여야 되겠죠. 그럼 이때 같이 운동, A의 좌표계와 같이 운동하는 좌표계라는 것은 A와 똑같은 속력으로 운동한다는 것이고 같은 관성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A가 측정한 C의 물리량은 어떻게 될까요? 자, A와 C는 엄연히 다른 관성계예요. A는 정지해 있고 C는 0.8c로 움직이고 있네. 그럼 A가 측정한 C의 물리량은 상대의 물리량이 될 수 있겠죠. 즉 C가 C 자신의 물리량을 측정하면은 고유 물리량이겠지만 A가 C를 측정하면은 C가 C를 측정한 것과 다르게 측정이 됩니다. 이걸 보고 뭐라 부른다? 상대 물리량에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대 물리량과 고유 물리량부터 이제 이해를 하고 하나씩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고유 물리량은 내가 측정하는데 내가 측정한 내 자신의 물리량은 고유 물리량이다. 그리고 나의 좌표계랑 똑같이 운동하는 좌표계가 있다. 그 좌표계에 있는 대상의 물리량을 측정했을 때는 고유 물리량이다. 나랑 똑같이 나란하게 운동할 때. 근데 내가 측정했는데 나랑 속도가 달라요. 나랑 다르게 운동하는 좌표계에 있는 물리량을 쟀을 때는 걔는 뭐다? 상대 물리량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말이 어려울지라도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이해합시다, 여러분. 자,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계속 말해봤지만 아인슈타인 시대에 와서는 뭐다? 측정 기준이 빛이라고 했어요. 일반적인 시계가 아니라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빛시계라는 걸 좀 이해를 합시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빛시계는 뭐냐면 말 그대로 빛을 이용해서 빛이라는 걸 기준으로 보다 시계처럼 시간을 측정하는 도구가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 딱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은 원통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거울이 있거든요. 안쪽에 얘도 거울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쪽 벽면에서 이 반대쪽 거울을 향해서 빛을 쏩니다. 그럼 빛이 반사되어서 돌아오겠죠. 자, 빛의 속력은 그 누가 봐도 다른 관성계에서 봐도 빛의 속력은 일정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겠다. 따라서 빛이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을 측정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빛이 한번 왔다 갔다. 자, 이 빛시계의 길이를 L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때 빛이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총 얼마의 거리를 운동하는 거죠? L 갔다가 L 오니까 2L이라는 거리를 움직이는 거죠. 그럼 우리 알다시피 뭐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따라서 여기서 빛시계가 한번 왔다 갔다 할 때 걸린 시간은 얼마가 된다? 생각해보면은 속력은 빛의 속력 C 그대로인데 거리는 2L이니까는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빛시계에 대해서 이해했고 고유 물리량, 상대 물리량에 대해서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첫 번째 너무 중요한 걸 배울 거예요. 첫 번째 뭘 배울 거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시간 지연 이란 게 과연 무엇인지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시간 지연은 쉽게 말해서 시간이 천천히 가는 거예요. 누가 시간이 천천히 가냐? 자, 이런 거예요. 한 정의부터 해보겠습니다. 한 관성계에서 한 관성계에 있는 관찰자가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대상을 보면 그 대상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현상을 보고 뭐라 부른다? 시간 지연이라 불러요. 즉 나는 정지했다고 생각할게요. 정지했는 내가 앞에 열심히 빠르게 뛰어가는 친구를 보면은 그 친구의 시간이 느리게 간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그때 빠르게 간다는 조건은 뭐냐면은 빛의 속력에 가까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특수상대성 이론은 뭐다? 아주 특수한 상황입니다. 어떤 특수한 상황이냐면은 빛의 속도에 가깝게 운동해야지만 관찰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관찰을 잘 할 수가 없고 이제 특수한 상황이겠죠. 자, 이제 이거를 광속에 가까이 움직이는 우주선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줄게요. 되게 재밌으니까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 자, 우주선이 있는데 이 우주선에 A라는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근데 우주선 안에 뭐가 있냐면 빛시계가 있어요. 빛시계. 빛이 이렇게 왕복하겠죠? 오케이. 자,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우주선은 0.8c의 속력으로 아주 빠르게 움직인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우주선 안에 있는 A가 측정한 우주선의 시간, 즉 빛시계의 시간은 고유 시간일까요? 아니면은 상대적인 시간일까요? 자, 현재 우주선 안에 이 사람과 빛시계가 같이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하고 빛시계 우주선은 같은 관성계겠죠. 똑같이 운동하니까. 그럼 똑같이 운동하고 있고 똑같은 관성계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뭐다? 고유 시간이겠죠.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T라 줬고 T 고유 시간이라고 합시다. 이때 이 빛시계가 측정한 시간은 얼마냐면 한 번 왕복했다고 생각할게요. 한 번 왕복했을 때 걸린 시간을 T 고유 시간이라고 한다면 얼마가 될까요? 빛의 속력 C분의 요 사이 거리를 L이라고 한다면 한 번 왔다 갔다 총 2L이 움직였죠? 2L. 자, 그래서 이게 뭐다? A라는 사람이 측정한 빛시계의 고유 시간이구나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때 A가 측정한 빛시계의 고유 시간이란 말은 빛시계가 한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이만큼 시간이 흘렀다면 A라는 사람도 뭐다? 이만큼 시간이 흘렀다는 걸 말하는 거겠죠? 따라서 이거는 뭐냐면은 A가 느끼는 시간, A의 시간으로 봐도 무방하겠죠. 왜? A와 B시계는 똑같은 관성계를 가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은 뭐다? A의 시간이 B시계가 측정한 고유 시간이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요 우주선을 외부에서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주선 좀 3개나 그려야 되는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여기 A가 여전히 있고 B시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또 우주선이 이렇게 있고 A는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B시계가 이렇게 있어요. 또 우주선이 이렇게 있고 A는 또 이렇게 있고
빛시계는 이렇게 있겠죠. 자, 이쪽으로 0.8c로 간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요 밖에 있는 정지한 관찰자가 A의 시간, 즉 빛시계의 시간을 측정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럼 잘 봐요. 정지한 관찰자가 봤을 때, 즉 우주선 안에 타고 있는 관찰자가 빛시계의 시간을 보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빛시계는 뭐다? 빛이 그냥 아래 위로 움직이겠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마치 이런 거죠. 내가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버스 안에 앉아가지고 타고 가는 내가 내 휴대폰을 위로 던져 올리면 그대로 위로 갔다가 바로 아래로 떨어지겠죠. 그냥 그 제자리에서 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같은 버스와 나랑 같은 관성계에 있기 때문에 그 물체 또한 같은 관성계에 있기 때문에 같이 왔다 갔다 하는데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은 이 A라는 사람이 우주선에 같이 타고 있고 빛시계도 우주선에 같이 있기 때문에 뭐다? 빛을 쏘는 순간 이렇게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밖에 정지해 있는 사람이 보면 조금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여기서 빛이 출발했다가 빛이 한 번 올라가는 동안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내려오는 동안에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죠. 즉 빛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보았을 때? 밖에 있는 외부에서 정지한 사람이 보았을 때 이렇게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정지한 관찰자가 외부에서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한 빛시계의 시간, 즉 빛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을 한번 측정해 봅시다. 자, 일단은 봅시다, 여러분. 외부에서 정지한 관찰자하고 우주선에 타고 있는 사람과 우주선에 있는 빛시계는 뭐다? 다른 관성계죠. 그러면 밖에서 정지한 사람이 빛시계를 측정했을 때 그때의 시간은 뭐냐면 고유 시간이 아니라 상대적인 시간이겠죠. 상대적인 시간이라고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 왜냐하면 관성계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 물리량입니다. 자, 이때 상대적인 시간은 얼마냐면, 자, 빛시계가 빛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한 번 가는 데까지 이동한 거리가 L'이라 합시다. 그럼 다시 왔으니까 또 L'이겠죠? 자, 이때 상대 시간은 얼마가 되냐면 일단은 빛의 속도는 그대로입니다. 빛의 속도는 그대로인데 뭐가 되냐? 뭐가 달라진다? 움직인 거리가 뭐가 될까요? 2L'이 되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럼 잘 봐요, 여러분. 처음에 A가 측정한 빛시계의 고유 시간은 C분의 2L인데 외부에 정지해 있는 사람이 봤을 때 빛은 대각선으로 움직이죠. 이때 대각선으로 움직일 때 이때 이동한 거리는 2L'입니다. 그러면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한 빛시계의 뭐다? 상대 시간은 C분의 2L'이죠. 자, 이때 L이 클까요? L'이 클까요? 당연히 L'이 L보다 크겠죠. 자, 그러면 2L보다 2L'이 크겠죠. 그럼 C는 빛의 속력은 그대로인데 이동거리가 더 크니까 뭐가 된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겠죠. 시간이 더 커지겠죠. 따라서 우리는 뭐를 이해할 수 있냐면 결론적으로 T 상대적으로 측정한 A 정지한 사람이 측정한 상대 시간이 뭐보다 크다? T 고유 시간보다 크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 빛이 한번 왔다 갔다 아래 위로 왕복하는 동안에 우주선 타고 있는 A가 측정할 때는 아마 7초가 걸렸다면 밖에 있는 정지한 사람이 측정하게 되면 뭐가 된다? 10초가 걸린다. 이렇게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우주선 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7초가 걸렸는데 밖에 정지한 사람이 A를 봤을 때는 뭐다? 10초가 흐른 것처럼 보이는 거겠죠. 즉 정지한 사람이 측정에서는 시간이 10초가 갔는데 우주선 타고 있는 사람은 시간이 뭐다? 7초밖에 흐르지 않았다는 걸 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따라서 뭐다? 이 상대적인 시간이 더 많이 걸렸다, 그렇죠? 정지한 사람이 측정한 거니까. 따라서 우리는 뭐라 할 수 있냐면은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한 그 자기의 시간이죠. 얘가 측정한 거니까 이 시간이 이 고유 시간보다 더 크게 측정된다. 즉 우주선 타고 있는 사람의 시간이 더 천천히 흐른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오케이. 따라서 우리는 뭐를 이해할 수 있냐면 즉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이 뭐다? 우주선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보다 크다는 겁니다. 시간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빨리 흘렀다는 거겠죠. 즉 빛이 한번 왕복하는 똑같은 현상을 보는데 A가 볼 때하고 B가 밖에 있는 정지한 관찰자가 볼 때를 보면 A가 볼 때는 7초 걸렸지만은 밖에 있는 정지한 관찰자가 보면은 10초가 흘렀네. 즉 정지한 관찰자의 시간이 더 빠르고 우주선 관찰자 A의 시간이 더 느리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재밌게 정리를 해볼까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정지한 관찰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관찰하면, 대상을 관찰하면은 어떻게 된다?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이 어떻게 된다? 더 천천히 간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여러분? 꼭 이해해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밖에서 정지한 관찰자가 이 우주선에 타고 있는 사람의 시간을 측정하게 되면은 그 빠르게 움직이는 그 우주선의 시간이 천천히 간다는 겁니다. 똑같이 빛이 한번 왕복하는 현상을 보는데 A가 볼 때는 7초밖에 안 걸려. A가 측정하는 시간과 밖에 있는 정지한 사람이 측정하는 시간이 다르죠. 정지한 사람이 측정한 시간이 더 크네, 시간이 더 빠르게 흘렀다. 근데 A가 측정했을 때는 7초밖에 안 흘렀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근데 더 재미난 사실은 뭐냐면 만약에 속력이 더 빨라지잖아요. 속력이 더 빨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속력이 더 빨라 처음에 만약에 이렇게 빛이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흘렀다면은 만약에 속력이 더 빨라진다면 정지한 관찰자가 볼 때는 대각선이 더 이렇게 되겠죠. 즉 뭐냐면은 속력이 더 빠를수록 더 대각선으로 가네. 다시 말하면은 길이가 더 길어질수록 상대 시간이 고유 시간보다 더 크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왜냐하면 이게 더 길수록 요 길이보다 이게 더 길면 길수록 빛의 속력은 같은데 길이가 더 길어지므로 상대 시간이 더 크겠죠. 따라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속력이 더 클수록 이때 속력이라는 것은 정지한 관찰자가 보았을 때 상대방의 속력을 말해요. 더 클수록 시간은 더 천천히 흐른다. 이거를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은 시간 지연이라 부릅니다. 오케이. 안 어렵죠, 여러분? 오케이. 이해됐으면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또 뭘 할 거냐면 길이 수축을 다룰 거예요. 자, 길이 수축은 쉽게 생각해서 이거예요. 또 정리 한번 해봅시다. 한 관성계의 관찰자가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대상을 보면 그 대상의 길이가 수축되어 보이는 현상. 이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은 길이 수축이라 불러요. 자, 이때 처음에 시간 지연, 시간이 느리게 가는 현상을 뭐라 부르냐면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시간이 상대적이다. 즉 관성계에 따라서 시간은 상대적으로 흐른다. 시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시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보는 관성계에 따라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간조차 이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길이 수축은 뭐라 부르냐면 뭐가 된다? 길이의 상대성. 길이조차 상대적이다를 말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이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지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쌤은 토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토성을 그릴게요. 물론 크기는 달라요, 지구랑. 그냥 보기 편하게 그 임의로 그리는 거예요. 오케이, 있고 이때 뭐냐면은 이 지구를 출발해서 토성을 향해 가는 우주선이 있습니다. 우주선 안에 빛시계가 있고 빛시계 있죠. 빛시계. 빛이 왕복하겠죠. 빛시계가 있고 요 안에 누가 있냐면은 사람이 타고 있어요. 우주인이 타고 있겠죠. 오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바깥에 뭐가 있냐면 달이 있어요. 이 달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달에 서 있는 사람이 이제 이 광경을 보는 거고 이 우주선에 타고 있는 사람도 이제 이 광경을 보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지구로부터 토성까지 거리는 고유하게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변하지 않겠죠. 이 지구로부터 토성까지 거리를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를 수 있냐면은 절대적인 그 거리, 즉 지구와 토성 사이에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뭐다? 지구하고 토성을 딱 봤을 때 측정할 수 있는 거리는 이거 보고 고유 길이라고 합시다. L 고유 길이 알 수 있겠죠? 원래 그 길이를 보고 고유 길이라 불러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달에 있는 관찰자는 이렇게 합시다. 지구와 토성은 달에 있는 관찰자에 대하여 정지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달에 있는 관찰자가 보았을 때 지구와 토성은 뭐다? 정지해 있다는 거겠죠.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은 달에 있는 관찰자와 그리고 지구 그리고 토성은 뭐다? 같은 관성계겠죠. 같이 정지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이때 우리 이제 물리량을 분석할 텐데 첫 번째 정지한 관찰자가 보았을 때 정지한 관찰자가 보았을 때의 물리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한번 정지한 관찰자가 보았을 때 우주선이 지구를 출발해서 마다 토성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 봅시다. 자, 이때 측정하는 시간의 시계는 어디 있다? 여기 빛시계가 우주선 안에 있어요. 이해되죠, 여러분? 우주선 안에 있는 시계로 측정할 겁니다. 오케이. 그럼 우주선 안에 있는 시계로 측정하는데 뭐다? 정지한 관찰자가 우주선에 있는 시간을 측정하네. 그럼 이 시간은 고유 시간일까요? 상대 시간일까요? 정지한 관찰자가 움직이는 우주선, 0.8c로 움직이는 우주선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 시간이겠죠? 따라서 in t 상대를 합시다. 그러니까 말다시피 이 시간은 지연된 시간이겠죠? 즉 달에 있는 정지한 관찰자보다 더 느리게 가는 시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연이라고 합시다. 지연된 시간, 느리게 가는 시간.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한번. 달에 있는 사람이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했을 때 지구와 토성 사이 거리를 측정해 봅시다. 정지한 관찰자가 보았을 때는 이 달에 정지한 사람은 지구와 토성하고 뭐다 똑같은 관성기이기 때문에 지구와 토성 사이 거리는 당연히 고유 길이겠죠? 변하지 않는 길입니다. 고유 길이. 고유 물량이겠죠? 자, 따라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때 달에 있는 사람이 측정한 고유 길이의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은 이 지구를 출발해서 토성으로 속력 V로 간다고 한다면 이때 달에 있는 사람이 측정하기는 걸린 시간이 t 상대 값이랬다. 그렇죠?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이 시간 t 상대 값이기 때문에 이 상대 시간 곱하기 뭐가 될까요? 상대 시간 곱하기 요 속력. 시간 곱하기 속력은 이동거리이기 때문에 오케이. t 상대 시간 곱하기 속력 V가 되겠죠. 이게 뭐냐면은 고유 물량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케이.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억해야 되는 게 이 상대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아까 좀 전에 배웠지만 우주선에 타고 있는 우주인이 직접 측정한 시간, 고유 시간이 아니라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한 상대 시간. 그럼 이때 상대 시간은 정지한 관찰자가 우주선을 봤기 때문에 시간은 더 큰 거겠죠? 우주선 안에 타고 있는 이 사람이 직접 측정한 시간이 7초라면은 밖에 있는 정지한 관찰자가 보면은 상대 시간 더 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두 번째는 뭐냐면 우주선 안에 있는 관찰자. 우주선의 관찰자가 측정하는데 뭐냐면은 지구로부터 토성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이때는 자기 관성계 안에 있는 시계로 가지고 시간을 측정하기 때문에 뭐가 될까요? 당연히 t 고유 시간이겠죠? 그럼 이때 위에 있는 t 상대 시간과 밑에 방금 구한 t 고유 시간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누가 더 클까요? 당연히
t 상대 시간이 t 고유 시간보다 크겠죠. 고유 시간이 한 7초, 6초라면은 상대 시간은 만 8초, 9초, 10초 더 큰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지연된 시간.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우주선 관찰자가 측정하기에 지구와 토성 사이 거리를 한번 구해 봅시다. 지구와 토성 사이 거리 L은 어떻게 구할까요? 거리 L은 자기가 측정한 자기 고유 시간 맞죠? 곱하기 어떻게 될까요? 속력 V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때 길이는 뭐다? 정지한 관찰자, 즉 지구와 토성은 정지했지만 우주선이 움직인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우주선은 움직이는데 지구와 토성은 정지해 있다. 그러면 우주선이 가만히 떠간다면 지구와 토성이 우주선 쪽으로 팍 오는 거겠죠. 이해됩니까? 여기 토성이 정지해 있어요. 우주선이 이쪽으로 빡 0.8시로 가고 있어. 근데 우주선 입장에서 본다면 우주선이 정지해 있다면 토성이 우주선 앞으로 0.8시로 빡 오는 거잖아요. 상대 운동하는 거겠죠? 다시 말하면은 우주선이 측정한 지구 토성 사이 거리는 고유 길이가 아니라 뭐다? 상대 길이가 되겠죠. 그럼 이때 고유 길이랑 상대 길이랑 크기를 비교하면 누가 더 짧아질까요? 당연히 상대 시간이 더 크기 때문에 고유 시간이 더 작기 때문에 이게 더 작겠죠. 따라서 뭐다? 상대 길이가 뭐보다 작다? 고유 길이보다 작구나라고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오케이. 따라서 우리는 요 관계식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상대 길이가 고유 길이보다 짧구나. 그럼 이때 우리는 뭘 이해할 수 있냐면 이때 길이란 것은 이거예요. 달에 있는 정지한 관찰자가 지구 토성 사이 거리를 측정했을 때 고유 길이. 근데 빠르게 움직이는 관찰자가 정지해 있는 지구 토성 사이 거리를 보았을 때의 길이, 상대 길이. 그 길이가 짧아진다는 겁니다. 즉 말은 이런 거예요. 열심히 빨리 움직이는 우주선이 보았을 때 지구 토성은 오히려 자기 뒤로 자기한테 가까이 오는 거겠죠. 즉 자기가 움직이지만 우주선이 정지해 있다고 본다면은 지구 토성이 뒤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때 얘가 상대 운동하는 거겠네. 이 상대 운동하는 방향의 그 방향의 길이가 줄어들어 보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달에 있는 관찰자가 보았을 때 달에 있는 관찰자가 볼 때는 이 우주선이 이쪽으로 빨리 움직이죠. 그러니까 우주선이 움직이는 요 방향의 우주선의 길이가 줄어들어 보입니다. 알겠습니까? 즉 운동하는 방향의 요 길이가 줄어들어 보이는 현상. 이걸 보고 우리는 길이 수축이라 부릅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따라서 뭐가 되냐면 여기서는 정리해 볼게요 한번. 우주선의 관찰자가 볼 때 지구와 토성은 어떻게 된다? 우주선 뒤로 움직임으로 우주선으로 오히려 다가오는 거겠죠? 우주선으로 다가온다.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이 우주선이 움직이는 방향 또는 이 지구와 토성이 움직이는 방향, 즉 운동 방향으로의 길이가 수축되어 보입니다. 이해되겠죠, 여러분? 운동 방향의 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그럼 다른 예를 든다 보다 달에 정지한 사람이 우주선을 볼 때 요 우주선이 운동하는 요 방향의 길이가 줄어들어 보이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 이유는 뭐냐? 시간이 천천히 가고 시간이 빨리 가기 때문에 시간이 뭐다? 고유 시간하고 상대 시간을 보았을 때 이 시간의 간격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다르게 흐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속력이 똑같을 때 뭐다? 이 길이조차 달라진다는 걸 우리는 말해주는 거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기억합시다. 한 관성계에서 있는 관찰자가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그 대상을 보았을 때 그 대상의 운동 방향의 길이가 축적되어 보이는 현상. 이걸 적어 넣을게요. 운동 방향의 길이가 수축되어 보이는 현상이 뭐가 된다? 길이 수축이라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했고 이제 우리 문제를 간단히 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여러분 잘 푸셨죠? 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그림과 같이 철수가 탄 우주선이, 철수가 우주선에 있어요. 정지한 영이에 대해 일정한 속도 0.9c로 행성 A에서 행성 B를 향해 운동하고 있대요. 자, 철수가 측정한 A와 B 사이 거리는 L이래요. 자, 철수가 측정한 A와 B 사이 거리는 L이다. 그럼 이때 L이란 것은 철수가 측정했기 때문에 상대 길이일까요? 아니면은 고유 길이일까요? 철수가 측정한 길이에는 뭐다? 상대 물리량이겠죠? 왜냐? 이 A와 B는 뭐다? A와 B는 뭐다? 영위에 대해 정지해 있기 때문에 A와 B와 영위는 같은 관성계고 철수는 A와 B와 영위와 다른 관성계겠죠? 그래서 L은 상대 물리량이다. 그럼 A와 B 사이의 길이가 절대, 즉 고유 물리량이 되기 위해서는 영위가 측정한 길이가 되어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철수가 측정한 A에서 B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T다. 자, 이때 철수가 측정한 A에서 B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T는 자기 자신의 시간이기 때문에 뭐가 된다? 고유 시간이겠죠? 알겠죠, 여러분? 오케이. 이때 A와 B는 영위에 대해 정지해 있다. 즉 A와 B와 영위는 같은 뭐다? 관성계라는 거다. 옳은 것을 고르라. 자, 보겠습니다. 기읍. 철수가 관측할 때 B는 0.9조 다가옵니까? 맞죠? 철수가 측정할 때 자기가 정지했다면 오히려 B가 뒤로 0.9로 다가오는 거겠죠? 따라서 기억은 맞습니다. 오케이. 자, 니은 보겠습니다. 오케이. 영희가 측정한 A와 B 사이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영희가 측정한 A와 B 사이 거리는 L보다 작을까요? L보다 클까요? 자, 이때 L 상대 물리량은 철수가 볼 때는 원래 길이보다 줄어든 길이를 보는 겁니다. 길이 수축이니까 영희가 볼 때는 고유 길이이기 때문에 L보다 더 커야 되겠죠? 땡, L보다 크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D급 볼게요. 우주선이 A에서 B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영희가 측정하면은 T보다 클까요? 맞죠? 이때 철수가 측정한 T는 자기 고유 시간인데 영희가 측정할 때는 뭐다? 지연된 시간을 측정하겠죠? 오케이. 시간이 더, 철수가 자기 자신의 시간을 측정한 것보다 영희가 철수의 시간을 측정할 때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즉, 뭐다? 철수의 시간이 느리게 가고 영희의 시간이 더 빠르다는 거겠죠. 아까 기억나시죠? 철수가 자기 자신의 시간을 측정하면 고유 시간이지만 빛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은 영희가 측정할 때는 사선으로 움직이겠죠. 사선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영희가 측정할 때가 시간이 더 많이 흘렀네. 따라서 영희가 측정한 시간이 더 크네. 따라서 뭐다? 영희가 측정하면 T보다 크다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겠습니다. 답은 기역 D것이겠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그림은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철수에 대해 자, 정지해 있어 철수는 우주선 AB가 수평면의 P점과 Q점을 잇는 직선과 나란한 방향으로 각각 광속에 가까운 일정한 속력 VA, VB로 운동한다. 자, AB에는 영희와 민수가 각각 타고 있다. 자, P와 Q 사이 거리는, 잘 봐요, 되게 중요해요. P와 Q 사이 거리는 영희가 측정할 때가 민수가 측정할 때보다 크대요. 자, 봐봐요,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는 그걸 배웠습니다. 속력이 더 빠를수록 뭐가 될까요? 시간은 더 느리게 가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오히려 여기서는 속력이 더 빠를수록 요 사이 길이가 뭐가 된다? 더 짧아져 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아까 했던 식을 잠깐 생각해 볼게요. L, 길이죠. L 길인데 고유 길이는 어떻게 구했냐면은 T 상대 곱하기 속력 V였고 L 상대의 길이는 뭐가 될까요? T 고유 곱하기 속력 V였습니다. 자, 이때 T 고유는 뭐냐면 고유 시간이고 T 상대는 상대 시간이었거든요. 철수가 측정한 시간이겠죠. 요게 더 크기 때문에 속력이 뭐다? 더 크면 클수록 요 시간이 더 크고 고유 시간이 더 짧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요 길이조차 달라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길이도 속력이 더 빠를수록 상대 길이가 더 줄어 보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속력이 빠를수록 요 둘 사이 값이 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대 길이는 더 작아지고 고유 길이는 더 커지겠죠. 따라서 우주선의 속력이 더 빠를수록 그 길이는 더 짧아져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영희가 측정할 때가 민수가 측정할 때보다 길이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속력은 민수가 영희보다 더 빠르겠죠. 따라서
VA보다 VB가 더 크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때 철수가 측정할 때 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자, 기억은 맞는 말이죠. VA보다 VB가 크다. 오케이, 맞습니다. 니은 볼게요. 자, 철수가 측정할 때 영희의 시간이 민수의 시간보다 빨리 갑니까? 맞죠? 속력이 빠를수록 철수가 측정할 때 이 우주선의 속력이 빠를수록 시간은 더 천천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력이 더 빠른 민수의 시간이 좀 더 느리게 가고 속력이 상대적으로 덜 빠른 영희의 시간이 더 빨리 가겠죠. 따라서 영희의 시간이 민수의 시간보다 더 빠르게 가는 맞는 표현이 되겠죠. 디귿. A와 B의 길이는 같습니까? 아니죠. 철수가 볼 때는 속력이 빠를수록 뭐가 된다? 길이가 더 짧아져 보입니다. 따라서 영희 우주선의 길이보다 민수 우주선의 길이가 더 짧아져야 되겠죠. 왜? 민수의 속력이 더 빠르기 때문에 길이는 다르다. 따라서 답은 기역면이 되겠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정지한 관찰자가 보았을 때 그 운동하는 물체가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 운동하는 물체의 시간은 천천히 가고, 즉 시간이 작다는 말이겠죠. 시간이 천천히 가고 그 길이는 뭐다? 더 수축되어 보인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걸 꼭 기억합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이 빠르다 천천히 가는데 꼭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는 철수가 보았을 때 민수의 속력이 더 빠르기 때문에 민수의 속력이 더 느리게 가고 영희의 속력이 조금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민수가 영희보다 속력이 더 빠르기 때문에 민수가 PQ의 길이를 보았을 때 길이가 더 짧아 보이고 영희가 조금 더 느리기 때문에 뭐다? PQ의 길이가 조금 더 길어 보이는 거겠죠. 이해됩니까? 속력이 빠를수록 길이는 짧아져 보이고 속력이 빠를수록 시간은 더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정리 잘 하시고 복습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하다가 이해 안 되고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복습 열심히 하시고 화이팅입니다.